자, 중국 폐렴이 지금 사실상 한국에 널리 번져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 폐렴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지금 등교 자제하라고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 지금 새벽 3시 반에 병원에 도착해야 되는 소아과 오픈런이 극심하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병원 문 열기 전에 수십 명이 대기, 예약 앱도 순식간에 대기자 100명.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한국에 지금 이 중국 폐렴과 그리고 독감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이 기사들이 애도 울고 나도 울었다. 소아과 오픈런 해가지고 이 소아과에 줄 서는 게 난리고, 그리고 또 의사협회 이 간부 한 명이 엄마들이 브랜치 하려고 일찍 새벽부터 이 소아과에 줄 선다고 주장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소아과가 난리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독감 그리고 마이코플라스마라는 폐렴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독감 폐렴 입원이 4주째 급증했고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가 악화된 상황에서 환자가 늘면 의료진 부담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중국같이 조금 더 지나면 그야말로 의료 마비 현상이 소아과에 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우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이제 코로나에서 신경을 끄고 이 폐렴 부분을 갖다가 집중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발 폐렴이 지금 애들한테 유행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의료계에서도 성명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고 한국에 지금 다 번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 이 확산세가 너무 심하고 이게 이제 중국에 이어 국내로도 빠르게 퍼지면서 국내 폐렴 증상 환자의 가파른 증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코플라스마라는 폐렴이 87년에 처음 보고되어서 기침, 발열, 두통, 인후통을 동반한 일반 감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4급 법정 감염병인데 3에서 15세의 소아와 활동기에 있는 이 사춘기 학생들 그리고 젊은 성인에게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발로 국내에서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관리가 가능하지만 벌써 새벽 오픈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매우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물 내성이 심해가지고 항생제를 투여해도 정상 호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성을 갖다가 익숙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지금 폐렴, 독감, 코로나 등이 같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난리 났죠. 의료 마비 상태가 오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감기약으로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염이 뒤섞여서 동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독감하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것이요. RSV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하고 또 세포 융합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는 RSV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게 되는 중국 폐렴에 대해서 국내에서 의료 대단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지금 이 독감이나 또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코로나도 여전한데 마이코플라스마가 또 퍼져가면서, 특히 마이코플라스마는 항생제 내성까지 강한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퍼지면서 익히 알고는 있지만은 그야말로 약이 잘 듣지 않고 그리고 복합적인 이 감염에 의해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국가적 대응이 절실한 사태고 정부가 좀 심각성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행하는 거는 중국 폐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앱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중국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동안에 보이스피싱, 스매싱 등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아무데나 걸어서 걸리면 뭐 다행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상당한 나의 정보를 아는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해서 서울대 뭐 유명 대학 교수도 걸려들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걸려드는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일부가 중국발 어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 중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중국 앱들이 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앱이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인도 정부는 자국 국민 보호를 위해서 중국 앱 리스트를 공개하고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중국 앱 지우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 앱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 70개의 중국 앱들이 지워야 될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왜 그러면 문제냐?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틱톡의 경우 개인 목소리의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생체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 정보를 수집해서 어디에 쓰려는지는 전혀 몰라요. 또 중국 직구 어플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서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워야 되는 중국 어플 이런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캠 스캐너 앱이라고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어 쓸 수 있는 중국 이 자동 스캔도 지워야 되고 또 위챗 같은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이 메신저도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웨이보 같은 앱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수십 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의 앱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플랫폼의 섭격이라고 해서 알리 그리고 테무, 쉬인 같은 이런 중국 어플들이 중국 직구 어플로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배달 업계를 중국 직구 어플들이 다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직구 플랫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TV 선정까지도 하더만요. 마동석이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의 액세서리를 싸게 판다면서 광고를 띄우는 테무, 쉬인 이런 중국 쇼핑몰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미끼 상품을 던지면서 지금 국내 사람들이 이게 중국이라는 의식도 하지 못하고요. 이런 앱을 통해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플이 지금 2등의 위치까지를 올라가고 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만 유명한데 알리바바 알리 이 테무라는 것도 지금 점점 점점 이 매출액을 높여가고 있고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부르는 패션 쇼핑 앱 쉬인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 이 플랫폼들이 지금 아마존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서 배송비가 붙어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올해 3월 한국 시장에 1,000억을 투자하고 최근 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물류 인프라를 정설시키고 테무도 지난 7월 한국 진출을 선언했고 시인도 지금 곧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중국 플랫폼이 지금 시장을 장악 중인데 미국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아마존 월마트를 제끼고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이 되었고 심지어 쉬인은 미국에서 $5 치마, $9 청바지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지금 중국 테무, 알리 등이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인터넷, 이 각종 포털에 엄청나게 광고를 테무가 하고 있지요. 심지어 중국의 전기차까지 지금 직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금 한국에 위협이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한국에 9억 들여서 산 중국산 버스를 3천만 원에 팔고 48억을 들여서 중국 버스를 20대 사와가지고 1년 내 항구 내에 방치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데, 자, 지자체들이 지금 중국산 버스를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불티나게 중국 차들이 팔리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Y도 지금 중국산 모델이죠. 자, 볼보 차도 지금 중국산이고, 심지어 트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산, 그리고 수입 상용차에서 이런 중국산 모델이 굉장히 많고, 버스는 지금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산 버스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버스 시장이 거의 중국에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이 태양광 시설도 중국에 의해서 잠식됐죠. 자, 한국이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에 완전히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이 거의 중국에 장악되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왜 여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